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윈도우스 아카데미입니다. 오랜만에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관련된 전반적인 개요와 앞으로 중점적으로 강의를 말씀드릴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전에 이제 오피스 365라고 하는 제품이었고요.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365, 즉 오피스 365가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변경폭도 좀 많았고 레이아웃도 조금씩 많이 좀 바뀌면서 쓰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꼭 지켜보고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강의에 대한 부분은 파워 BI 또는 파워 쿼리 또 엑셀에 관련된 포커스에 맞춰서 그 부분에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고 파워 앱스 또는 파워 오토메이트 이런 기능들이 좀 많이 좀 보강이 되면서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또 슬로건을 또 내세웠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, 내년부터는 이 파워 플랫폼이 폭발적인 많은 또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물론 보통 이제 MS가 제품을 내놓고 나서 바로 이제 뭐 엄청난 이제 그 호응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먼저 MS365, 마이크로소프트 M365라고 하는 생태계가 어떤 생태계인지 간략한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차근차근 좀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M365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컨텐츠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요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이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는 M365, 마이크로소프트 365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런 기능들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요 이제 워드로는 이제 협업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요. 협업하면 대표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쉐어포인트와 팀즈가 일반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.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도 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량이 되겠죠.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은 뭐 팀즈, 뭐 야머가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고요.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향후 가장 많은 활용 빈도가 높고 여러분들이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 중에 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이 파워 앱스, 그 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, 파워 BI, 그 다음에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플랫폼을 묶어서 MS는 특별하게 또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또 명칭을 주어졌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보게 될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성을 높여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는 뭐 잘 아시는 오피스 제품군들이죠. 그래서 이제 온라인 제품에 대한 부분들하고 플래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업무 환경 구조는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많이 변경이 되었고요.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보통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클라우드 베이스의 활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제 개념들이 있습니다. 이제 기본 용어들이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아스, 파스, 그 다음에 사스라고 이제 보통 불려지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 M365는 바로 이 사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. 용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. 간단한 개념만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아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캠핑장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만, 그러니까 영역만 임대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제반에 필요한 텐트라든가 뭐 추사 도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각자 알아서 다 싸가셔야 되는 거죠. 이러한 구조가 이제 이아스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요. 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펜션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제공되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이제 플랫폼 서비스고요. 그다음 소프트웨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턴키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토탈 패키지 호텔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토탈 패키지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숙박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컨텐츠들은 다 누릴 수 있는 거죠. 단 지금 말씀드린 이런 비유적인 측면에서
틀려지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비용적인 측면입니다. 그래서 얼마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용자는 그 비용 지불 대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, 아니면 사용자가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구축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.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의 구독으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. 이 얘기는 나중에 추후에 마이크로소프트 M365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보시면, 즉 하나의 터넌트, 즉 계정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시면 그 M365의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, 당연히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설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. 웹베이스 클라우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바일 친화적이고, 그 다음에 여러 디바이스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. 그 당연한 거죠.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설치를 할 필요도 없고, 원본이 최신 상태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뭐 항상 최신의 상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아울러서 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꼽은다고 하면 바로 이제 높은 보안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 분명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. 설치가 필요 없고 모든 디바이스를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자들은 항상 최신 버전을 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,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인터넷 접속의 네트워크망이 끊어지게 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마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. 그렇기 때문에 MS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,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, 결국에는 뭐 재난 복구에 대한 부분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. 결국 돈을 투자해서 2중, 3중의 시스템들을 보완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하는 측면인 거죠. 그건 뭐 저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니까요. 본격적으로 이제 M365 제품 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카렌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필요한 것도 있고요. 저거 굳이 저렇게까지 만들어내야 되나? 또는 중복적인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보시게 되면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미팅 스케줄 관련한 카렌다에 관련된 부분들, 그 다음에 델브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다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머신러닝과 AI 기능이 추가가 돼서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내가 만든 뭐 문서라든가 아니면 나와 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서에 대한 리스트들을 다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. 컨텐츠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. 다이나믹 365라고 하는 건 온프라미스, 즉 설치형, 이제 별도로 구매하시는 그런 설치형 버전도 존재하고요. 단독의 제품군으로서도 존재하게 되는데, 이건 CRM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중에 일부의 특정한 기능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확장 가능성 또는 성장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다이나믹 365가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거나 사용자 친화적으로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화시킨다라고 하면 M365 제품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. 폼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설문조사라든가 또는 뭐 퀴즈 이런 것들, 투표들을 진행할 수 있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, 그런 문서에 대한 취합에 대한 부분들은 엑셀 파일로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폰기반 보안챗 카이잘라 이게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. 근데 일반적으로 이 카이잘라 같은 경우는 좀 생뚱맞고요.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지 않나. 저거는 저희 나라 환경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마이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내 정보 활동, 즉 마이크로소프트 M365를 쓰고 있는 환경에 대한 모든 대시보드를 다 한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.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. 플래너 다이어리 기능인데 프로젝트와 좀 중복된 부분도 있고, 아웃룩이라든가 캘린더하고 어느 정도는 좀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될 것이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.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에 앞에 이제 파워가 붙는 녀석들이에요. 그래서 파워 BI, 파워 오토메이트, 파워 앱스, 그 다음에 앱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하는 챗봇을 만드는, 그러니까 채팅 봇을 만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. 그리고
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파워 플랫폼이고요. 뭐 야머는 사내 SNS를 구축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.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,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플랫폼 기반입니다. 유일하게 M365 제품 구성 라인업 중에서요. 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스페링 좀 틀렸네요. 스트림은 뭐 동영상, 그러니까 조직 내 유튜브를 만드는 거고요. 이 부분은 뭐 글쎄요, 많이 활성화가 될지는 사실 저는 의문이고요. 스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웹 버전의 프레젠테이션인데 스웨이가 잘 나가게 되면 파워포인트가 안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양단에 그 중복적인 좀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죠. 태스크 같은 경우나 뭐 투두 같은 경우,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플래너, 그다음에 프로젝트와 좀 비슷한 경향이 좀 있고요. 팀즈 정말 많이 쓰고 있고, 이번 코로나 환경에서 팀즈의 그 역량은 상당히 많이 검증을 좀 받았죠. 개인적으로는 뭐 카카오톡보다 더 우수한 MS 환경에서는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. 칭찬을 한다라고 하면 이 파워 플랫폼,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, 팀즈,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오피스 365 또는 M365를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파워 플랫폼, 그다음 쉐어포인트, 팀즈, 뭐 요 정도는 잘 쓰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투드라든가 화이트보드는 그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은 파워 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, 그 첫 번째는 바로 파워 앱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요. 잠시 이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마이크로소프트 M365로 로그인하게 되면 보이시는 그 앱들이 어떤 구성 앱들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안 나왔던 뭐 부킹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. 델브, 그 다음에 다이너믹 365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.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리스트라고 하는, 이거 별도의 기능은 아니고 쉐어포인트에 있던 리스트에 대한 기능을 별도로 또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또 뽑아냈습니다. 이건 나중에 파워 앱스를 하면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원노트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많은 활용 빈도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엑셀, 워드,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. 리스트 정말 중요하고 많이 쓰여지게 될 겁니다. 폼스도 간헐적으로 좀 뭐 특정한 상황에서는 많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. 원드라이브 정말 많이 활용될 거고요. 그 다음에 파워 앱스, 파워 오토메이트, 그 다음에 파워 BI,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, 이 녀석들은, 그 다음에 팀즈, 이 녀석들은 정말 많이 쓰게 될 거고, 앞으로 말씀드릴 강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단독으로 쓰여지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조합하고 보강하고 어울려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M365를 쓰고 계시고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실습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유연하겠지만,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기능별로 뭐 파워 앱스라든가 파워 오토메이트라든가 파워 BI 각각의 라이센스를 별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가입하시거나 또는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런데 평가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강좌가 올라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은 그 시기에 시작해서 트라이얼 버전을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다 모든 거 못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좌가 좀 진행되고 중간 이상에 대한 그런 단계에서 트라이얼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드셔가지고 실습을 하시면 그 트라이얼 버전이 만료되는 기간 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트라이얼 버전을 신청하셔서 기간적으로 그 부분을 단축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다소 좀 답답하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먼저 눈팅을 좀 하시고요.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요 정도 때는 내가 좀 해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트라이얼 버전으로 계정을 만드셔가지고 같이 따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파워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,
지금 말씀드려도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감이 안 와닿으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서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강좌 때마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이루어질 강좌에 대한 프리뷰, 그 다음에 오피스 365, M365죠. 아직까지도 계속 오피스 365가 입에 익어가지고요. M365,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. 이런 부분들은 또 필요할 때마다 매 강의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언급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파워 앱스에 관련된 부분으로 첫 시작으로 여러분들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